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내 능력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 특기를 선보일 수 있다, 재능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시기, 기회가 도래했다는 걸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4년 6월 일간별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운세, 이게 글씨가 더 잘 써지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전자칠판을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 제품이 나왔다고 또 바꿔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6월 5일에 2024년 6월 양력이에요. 6월 5일이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망종. 15일 지나면 20일쯤 해가지고 하지라는 절기가 오겠죠. 갑진, 경호, 경자개미, 갑진년, 경오월. 자, 5월의 절입 날입니다. 1시 반 조금 전에 망종이라는 절기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이번 달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이 5월을 만났다. 5월이라고 하는 양력 6월의 계절에 경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달 운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망종이라는 절기가 하지부터 해서 망종 다음에 하지인데 이 6월이라는 절기 자체가 한 해의 흐름이 바뀌는, 하반기로 전환되는, 기운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봄, 여름까지 잘 살고 가을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그 중간 지점이라는 걸 뜻합니다. 특히 망종이란 절기의 의미가 보리는 다 베가지고 먹어야 될 때가 됐고 거칠거칠한 수염이 난 곡식들을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벼 심고 이제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키웠던 것들은 걷어서 내가 수확을 내고 가을에 먹고 살 것들에 대해 그러한 시작점을 의미를 합니다. 봄, 여름이 가을로 넘어간다는 의미는 학생이 여름 청년이 돼서 가을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겨울 내가 지도자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하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동지와 그리고 6월 하지가 명리학에서는 가장 큰 두 가지 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앞두고 있다. 무럭무럭 성장할 때는 이제 끝나고 내가 전문가치, 핵심가치, 결과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계절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다짐한 게 있습니다. 댓글 보면은 이렇게 최사범님 이렇게 살이 좀 찐 것 같다. 거기 실컷 살쪘다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라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달아주시긴 하셨는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저를 바꾸고 개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다이어트 캠프라는 명목 하에 명상 수행을 들어가는데요. 열흘간의 침묵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저는 지금 아마 쫄쫄 굶으면서 골방에서 이제 침묵의 시간을 무건 수행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어떻게 살아야 갈지, 이 상반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간, 잠깐 멈춰서 돌아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나간 상반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반기는 무엇인가를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 시작점이에요. 저희가 연말에 새해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에 뭘 해야지,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책 읽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살 빼야지, 승진해야지, 돈 벌어야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상반기에 못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의 계획, 지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반기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반기의 특징 총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총운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비견편제의 운입니다. 비견편제라는 뜻은 영역을 넓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진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오음이라고 하는 방합에 자진이라고 하는 삼합이 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합이라고 해요. 총운으로 첫 번째는 비견과 편제의 운. 내가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장에 내보여야 되는구나. 게임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도전을 하고 시험을 봐서 검증을 겪어야 되는구나. 사람들과 이제 혼자가 아니라 서로 다투어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 시장이 넓어지게 되고 영역을 확보하게 되고 지위를 상승시켜서 아까 말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게 뭐야? 지도자급이 되는 겁니다. 리더급이 되는 거고 팀장급이 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책임자의 위치로 올라가느냐. 숙련과 숙달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느냐,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 이 6월이라고 하는 변곡점입니다. 게다가 총운은 비견과 편제라는 시장에 참여해라, 영업력을 발휘해라, 넓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회합이라는 걸 만납니다. 회합이라는 것은 합이 서로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오음이라고 하는 방합과 자진이라고 하는 삼합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기준점은 5월이니까 5월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조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삼합이라고 하는 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새로운 환경으로 막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내 능력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 특기를 선보일 수 있다, 재능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시기, 기회가 도래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 회합은 기회로서 판단합니다. 회합을 나쁘게 판단하는 방향도 있는데 지금은 삼합과 방합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 서로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집단과 전문 집단과 단체 집단이 교섭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장점들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오미는 배열이에요. 가까이 함께하는 팀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아주 친목하고 친밀하고 가정적이고 아주 화목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열에 충을 만납니다. 좌우충이라고 하죠. 오미 배열의 좌우충 하게 되면 이게 원진이라고 합니다. 원진이란 뜻,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이지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 원망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뒷말 생기지 않게 이런 뒤처리 같은 거 잘해야 돼요. 우리 구설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랑 막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제 얘랑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막 사이좋게 지내. 그럼 얘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원망하고 삐지고 샘내고 막 하겠죠. 이런 것처럼 또 나랑 가까이 지낸 사람이 저기 가서 딴 애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 이제 나랑은 안 놀아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럼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야, 쟤가 저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내가 얼마나 쟤한테 헌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고 했는데 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과 배반, 그런 감정들이 막 피어오르는, 막 치열한 감정들이 막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니까 선긋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과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면은 공적인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배신과 배반, 원망, 갈등, 이런 사소한 일들을
처리 안 하고 대충 넘기고 별거 아니겠지, 야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 관리, 사람 관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자. 그리고 누가 나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는지 좀 살펴봐라. 우리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훗날 큰 구멍이 돼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뚝을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원진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의 총우는 비견과 편제, 하지라고 하는 대로 넘어가는 시점, 내가 다음 단계 레벨업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기존 건 좀 잊자, 여태까지 못했던 거 말고 다음 거를 준비하자. 그리고 지금은 실전의 시기이다. 게임에 참여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부딪혀서 내 영역을 확보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의 원망을 살 수 있으니 내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관리, 단속 이런 것들도 잘 살피자. 이게 이번 달의 총운입니다. 오행으로는 갑정경입니다. 벽갑과 재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갑경이라고 하는 벽갑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벽갑이라는 뜻은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낸다. 여러 가지 중에서 쓸만한 거, 아닌 거 이렇게 나누고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판단력,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 비를 나누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가려내서 해야지 이것저것 다 먹으면 안 된다. 좋은 것만 찾아서 먹어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라라는 게 이 판단력이에요. 금금옥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선순위 정하기, 중요도, 그리고 시기, 무엇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좀 나중에 처리할 일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일을 안 해놓고 나중에 할 거 먼저 한다던가, 중요도가 있는데 비싼 거를 팔고 낮은 거는 덜 팔아도 되는데 지금 비싼 거 안 팔고 낮은 것만 팔기에 급급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판단력, 효율성,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게 금극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극금을 하는 겁니다. 훈련, 숙달, 연습, 끊임없이 반복하고 피땀 눈물이라고 합니다.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최고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지금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망치 두드리고 저녁 예배 참가하고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전문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괜히 제가 10일 동안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있겠어요?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건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열흘 길면 하루만이라도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제 잘못한 게 뭐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내일 할 게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바로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설이 좀 길었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만명 감사 이벤트를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아직도 감기가 좀 남아있는데 감기가 하도 심해가지고 비몽사몽하면서 떠들어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 않았나 걱정도 돼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약 기운에 이제 약 끊었어요. 이제 끊고 좀 깨끗한 명료한 정신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감기로 막 앓다 일어났었는데 이게 코로나였다 싶네요. 그렇게 한번 지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총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일간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지난주에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막 어질어질하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생각도 안 나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간목일간. 오늘 6월 운세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총운이에요. 총운의 흐름, 하지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기운이 전환되는 이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는 경갑정, 금금목하고 목생화한 다음에 화극금해라라는 뜻입니다. 벽갑재련 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챙겨서 원망사지 않도록 주변 사람 통솔 잘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로는 쟁제, 비견과 쟁제, 내가 준비된 거 가지고 이제 시작된다, 뛰어든다라는 기회, 도전의 시기로 만드셔라 라는 게 이달의 총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간별로 설명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목에게는 금극목이라고 하는 이제 6월은 편관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편관 운이 왔는데 비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관 운에 제비라고 해서 제화한다, 비견을 견제한다라는 운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경쟁자보다 내가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한다, 합격한다, 승진한다, 임무를 맡다, 특화된 특별한 임무를 맡는다라는 걸 뜻해요. 정관은 이게 순서대로 받는 거지만 편관이라는 운은 갑자기 생긴 특별 임무를 뜻합니다. 뭐 힘들 수 있고 낯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임무이기도 해요. 하지만 비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견이 가진 편관운이라는 것은 비식이라고 하는 식신제사를 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공을 크게 세우는 걸 뜻합니다. 실적을 크게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재생살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재생살이 되고 있는 제비라는 것은 내가 경쟁자보다 낫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좀 괜찮겠죠. 하지만 아주 바쁘고 정신 없겠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고 열심히 연구 결과에서 나가서 큰 공도 세워야 되고 실적도 높일 수 있는 운이 왔다고요. 간목일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번 달에는 할 게 많아. 이번 달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비견 잘 사용해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라고. 그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막아줄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외부의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아주 정신없는 한 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상승한다, 효과난다, 통과한다, 합격한다, 승진한다, 실적 낸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운이 왔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행자를 내세운다는 뜻이기도 해요. 편관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직접 맡는 게 아니라 대행자를 세우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 매니저 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맞서가지고 직접 칼방패 들고 가서 싸울 게 아니라 그걸 잘하는 사람 가서 내세워야 되잖아요. 변호사, 뭐 바지사장, 뭐 이런 거 내세울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편관운은 일단은 바쁘고 힘든 때예요. 하지만 근황한 비견을 갖추고 있는 간목일간이니 이때는 기회다. 내 사람도 지키고 구하고 그리고 경쟁자를 물리쳐서 승리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한 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면은 간목일간 좋죠. 목일간 중에 두 번째 을목일간은 당연히 정관운이겠죠. 정관운이 가서 겁재를 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관운이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운이에요. 내가 안정화시키고 지위와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좋은 운인데 업무를 대행한다던가 내가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운이기도 해요. 근데 을목에게 경금은 불안해, 힘들어, 낯설어. 을목은 초식동물인데 경금은 이렇게 육식동물이야. 사냥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고 불안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병화가 있어야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지도자로서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걸 뜻합니다.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오래 갈 준비, 뭐 자격 같은 거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리더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잘 살펴가지고 인정받고 인기도 끌을 수 있는 재생관까지 돼 있으면 당연히 인기가 높여주고 사람들의 평판이 막 좋고 나를 추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귀한 운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것은 관합이잖아, 일간이.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탐합망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탐합망관이라는 뜻은 정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불명확함으로 정사를 내팽개치고 내가 개인의 어떤 편의와 안일함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안락을 추구하다가 내가 탐합망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부정부패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는 걸 뜻합니다. 편법 쓰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뒷돈 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중에 탈나잖아. 그 정관우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체계와 질서에 맞게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면 됩니다. 개인 내 안위를 위해서 탐합망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약속과 같다, 규칙과 같다, 부부관계와 같다, 이런 게 정관운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공적인 역할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서 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 역할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 하지만 금이라는 건 되게 두려워. 막 위축될 수도 있어. 위험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싶고 막 이렇게 나서기 힘들고 막 이런 난처한 상황들이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용기를 내쉬어서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 그러면 내가 내 바람대로 할 게 아니라 난 시키는 대로 해야겠구나 마음을 가지십시오. 고집 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 게다가 을목이 지금 간목을 갖고 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옆에서 을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실은 병화 없어도 괜찮아요. 간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큰 뒷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윗사람들 뜻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일간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후딱후딱 해야 돼. 슬슬 배도 고파지게 되고 말 많이 하면 배 고파지더라고요. 이제 화일간, 병화일간. 병화일간에는 화극금이라고 하는 편재운입니다. 아까 우리가 을목에게 우리 이제 총운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금극목이라고 하는 비견과 편재의 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영역을 넓히고 확장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특히 병화라는 일간이 이 시기랑 잘 맞는 편재의 운이라는 게 도래를 합니다. 특히나 목생활을 하고 인비를 하고 편재라고 하는 시장에 나아갔으니 나의 특기와 재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왜? 실적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통용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선보이는 때다. 특허라던가 저작권이라던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내 고유한 전문성과 특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귀한 운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편재운. 근데 우리가 편재운에 항상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과도한 지출. 편재운에는 약간 이렇게 허세 부리고 싶고 폼나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생겨. 그래서 지출도 심해질 수 있고 여기저기 또 많이 돌아다녀. 그러면은 교통비도 많이 나고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능력을 펼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 효과를 내고 실적을 만드는 건 너무 찬성하는데 불필요하지 않은 지출도 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좀 흐리멍텅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막 내가 호기 부리고 싶고 막 밥 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밥 사지 말고 저 사주세요.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화일간 여러분 이번 달은 엉뚱한 데다 돈 쓰지 말고 집에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괜찮죠. 화극금 병화라고 하는 내 리더십을 경금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운이다.
계을병경 뭐 이렇게 계갑병경 이런 운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 편재라는 운이 비견을 갖추고 왔죠. 그쵸? 비견이 아니라 그 편인을 가지고 그 인비를 가지고 나간 거니까 실력 없이 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 새로운 거 하라는 게 뜻이 아닙니다. 특히 병화일간에게는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편인을 가지고 왔으니까 특히 해왔던 그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함을 더 선보일 수 있도록,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시고 전문성을 활용하셔서 내 특기와 내 가치를 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병화 5월의 병화 아주 근황한 때가 왔죠. 양인이란 걸 깔고 왔는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시작, 투자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죠. 효과도 있습니다. 뭐 오래 갈 효과라기보다는 단기간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제 쟁제라고 하는 시장에 참여해서 금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투자 효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 정화일간에 이끄는 화극금 정제라는 운이 왔습니다. 정제운, 내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행으로 뭐 아주 기가 막힌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일간 같은 경우는 병화일간에게는 육신으로 아주 잘 맞는 운이고 정화일간에게는 오행으로 아주 잘 맞는 운이에요. 정화를 해야 되니까 정제로 하는 돈 벌기 위해서 노후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해? 화극금. 내 전문성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집중해서 하라고. 막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한 분야의 특기, 장점 이런 것들을 막 키워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최고의 실력이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 뭐 연습을 해도 좋죠. 예체능 연습을 해도 좋고 망치질, 손재주, 기술 능력, 연구 개발 효과도 좋죠. 훈련 효과, 숙달 효과 아주 최고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당신의 특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실력을 만들고 더 높은 가치를 만들고 더 큰 값어치가 되시라고. 아주 귀한 운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나? 노후가 편안해진다. 지금 잠깐 이 시기에 집중한 거 가지고 하반기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이는 보통 40에서 45세,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이 시기인 거예요. 이때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안 되면은 하반기에 또 내가 남들 다 출소할 때 출소할 게 없어지잖아. 그때 다시 또 땅 파야 되잖아. 새롭게 씨 뿌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씨가 커요? 성장해요? 못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번복 현상. 하던 거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체 현상, 중도 포기 현상 이런 게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시리고 아픕니까? 견디기 어렵고 그 기간이 깁니다. 겨울을 다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하면 된다고. 지금만 집중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실력이 높아지게 되고 남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내가 이후에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수련하시고 매일 임상 하나씩 하고 그렇게 해야겠네. 지금부터 100일 동안 각자 목표 하나를 세우세요. 어려운 거 세우라는 게 아니야. 지키기 힘든 거 세우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원칙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이 100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을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가 딱 됐어요. 지금부터는 한 가지 전문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몰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또 다음번에 와서 또 물어보겠죠. 저 뭐 하고 살아야 되냐고. 언제 잘 풀리냐고. 이런 거 안 해놓고 어떻게 잘 풀려. 연습을 해야 잘 풀리지. 연습할 기회가 됐을 때 연습을 하라고.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해야 될 때라는 건 거예요. 변곡점을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집중해가지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운, 화일간, 병화, 정화일간 말씀드린 겁니다. 토일간 말씀드려볼게요. 무토. 토생금, 식신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식신이 뭘 만나요? 비견과 토생금, 비견, 식신 한 다음에 뭐 비견은 아니지만 이게 편관을 만납니다. 저거 보면서 얘기하니까 헷갈리네. 아무튼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토생금, 식신, 그리고 금금, 뭐 제살, 식신이 편관을 만나는 운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된 실력을 나아가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통과하고 합격해서 자격을 따고, 아무튼 이런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붙이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선고후락입니다. 선고후락이라는 얘기 자체가 처음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좀. 왜? 식신, 끊임없이 성실근면하게 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살, 외부의 어려움을 대항해서 견디고 맞서 싸우고 그것에 대한 내가 이겨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운 만큼 효과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식신제살. 무토일간 여러분, 식신제살의 운이 왔습니다. 식신운입니다. 포인트는 식신이에요. 제살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뭘 하면, 식신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성실, 근면하게 다른 사람 챙길 거 없이 내 앞가림부터 하자라는 뜻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하면 모두가 다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막 환경이 받쳐주지 않다고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정부 탓하고 뭐 이러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에, 내 가치에 성실근면을 장착을 하고 곧 도래할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권사도 되고 막 그래. 신약 개발하고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뜻이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칼싸움 연습을 그동안에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 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전쟁 났다고 가서 총 쏘면 그 적군이 가서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내가 맞지, 그럴 때는. 총은.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딴 거 집중하지 말아라. 나만 보자.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입니다. 이것저것 부유하지 마시고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성실근면, 요거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근면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성실근면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안 하면 편관이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위기가 닥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싸움에 진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을 뺏기고 내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지의 의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예요. 이때부터는 낙차가 커요. 봄, 여름에는 좀 성장하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하면 돼. 아직 얼마 안 컸으니까. 근데 이 여름 하지를 지나서부터는 이때 떨어지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크고 시련이 크고 아픔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 30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출근 30분 전에 출근하는 겁니다. 퇴근 제때 퇴근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30분 있다 퇴근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거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디선가 그냥 자기 뭐 급한 용무 때문에 왔는데 얘가 아직 퇴근 안 하고 있네? 김대리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직 일을 안 해? 아직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 저 금방 들어갈 거면 이러면 된다고. 항상 시신이 이럴 때 임금님이 와서 순찰을 나와요. 아침에 꼭 사장님 올 때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풀이해도 사장님 올 때 지각하면 안 되잖아. 그거 한 번 걸린 걸로 그게 1년 내내 그냥 낙인이 찍혀.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찍 나와 있어야 돼. 왜? 임금님이 순찰을 오실 거니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편관이 이제 어떻게 돼? 기회예요?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기로 만들 건지 이걸 기회로 받아들일지 여기에 달렸다. 시간 약속만 잘 지키자. 꾸준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6월 되셨으면 합니다. 기토일간 토생금 상관운입니다. 상관운, 기경갑, 상관, 견관. 상관, 경관은 그동안에 한 거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불합리하다, 때려치고 싶다, 내 남편을 벗어나고 싶다, 내 남자를 새로운 남자를 만들기 원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상관, 영업력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유통,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견관, 내 영업을 받아줄 수 있는 모 기업, 조직, 단체, 협력기관과 조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기안서 제출하고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거 하라는 뜻입니다. 제안서 만들고 이런 거 이게 상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변화가 생기겠죠. 유통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상관, 경관 거기다 제안서 내고 기획안 제출하고 기안서 내고 하는 겁니다. 유통 대행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뭐 수송, 기회,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력이 높아지겠죠. 주의할 것은 상관운에는 항상 기존의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정인이 딱 바탕해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할 거면은 그냥 너 나가서 해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기존의 질서, 룰, 규칙, 양식, 틀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법적인 관계 잘 챙기고 뭐 이런 거 뒤탈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것만 한다면 기존의 질서를 인정해주고 내 독립적으로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랑 타협하고 협력해서 나의 실력을 타인이 알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관, 경관입니다. 제안서 낸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다르죠. 식신은 네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상관은 주변에 뭘 하는지도 살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게 유행하는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어떻게 유통과 거래를 하는지 그러한 상관의 모습을 통해서 견관이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예민해야 되겠죠.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해야겠죠. 아주 미묘하고 예민합니다. 상관 경관하면은 이제 겁제 상관까지 간다면은 이익도 크죠. 이렇게 막 유통 단체를 만들고 조직화시키고 막 그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토의 기운을 너무 뺐더니 지금 상관 때 좀 힘이 딸리네. 오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업됐지? 저녁에 뭐 고기 반찬 먹어야겠네. 그 다음에 금일간 봅시다. 힘내서 갑시다, 여러분. 경금일간 비견운이 왔습니다. 비견이 뭘 만나요? 편재를 만납니다. 포인트는 비견이에요. 협동, 연대, 팀을 구성을 해서 편재 돈 벌러 나가다. 효과가 나타난다. 수익이 높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뭐 대행권을 준다라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지경을 내다라는 의미도 있고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시도하고 영역을 넓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견 편재니까 뭐 할만하죠. 그리고 인성으로 편인 비견 편재까지 돼 있으니까 효과, 투자 효과.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견운은 중요한 게 이게 합동 연대 팀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사람 관리, 팀 관리, 인원 관리. 비견운에는 인원 교체라는 의미도 실은 들어갑니다. 인원 교체가 되니까 뭐 배신과 배반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팀 교체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비거분이 오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기존의 거 바꾸고 새 상품으로 교체해야 된다. 남녀 교체의 시기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 비견이 나타나서 관살로부터 나를 지켜주게 되니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인원 교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동안에 없었다가 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뭐 좋죠.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그러한 팀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때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네, 남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팀 뭐 알아서 해석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다. 중요한 건 전 남녀 관계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그건 알아서 해. 우리 그냥 그런 건 알아서 합시다. 남녀 관계는 우리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고 가난해서 어떻게 좀 벗어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인정받아서 노후에는 지금처럼 좀 고생 좀 덜 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찾아서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어놔야 내가 주변도 좀 살피고 사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 여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난 그냥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가 너무 성공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도 본 것 같아. 너무 성공 위주, 출세 위주, 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염세적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현실이 그런 걸. 내 현실이 그래서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제 입장에선 그래.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녀 문제는 알아서 하라고. 남녀 문제는 알아서 하고 팀 교체의 시기가 왔다. 투자 효과 거둘 수 있는 때이다. 영업력이 넓혀져서 확대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 좋은 운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 6월달 뭔가 될 것 같아. 드디어 신금 겁재라는 운입니다. 겁재가 뭐를 만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정제를 만납니다. 신금이 경금을 만났어. 상품 교체 시기라는 걸 뜻합니다. 메뉴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뜻입니다. 좀 디자인도 바꾸고 제목도 좀 바꾸고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고 있어 보일 만한 걸로 개선하고 조정하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겁제의 운입니다. 왜 그냥 겁제가 아니라 신금일간에게 경금이라는 겁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메뉴 하나 추가하고 제목 바꾸고 데코레이션 좀 움직이고 상품 바꾸라는 뜻이에요. 새 상품, 추가 상품 만들자. 그러면은 정제, 고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손님이 모여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달 변화입니다. 새 상품, 새 가치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새 상품 효과가. 메뉴 개발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특기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쪽 각자 뭐 사안을 얘기를 해줘야 예를 들 텐데 뭘 얘기를 해볼까? 겁제니까 돈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비견은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고 겁제는 돈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지출은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 소모살이 될 수도 있죠. 필요한 지출은 뭐냐? 투자를 하는 걸 뜻합니다. 자기 투자도 들어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하는 투자도 들어갑니다.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투자는 뭐냐? 한 방을 노리다가 내가 다 먹으려고 하다가 돈이 나간다라는 뜻이기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돈은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를 해야 효과를 봤죠. 이런 운이기도 합니다. 일단 상품 교체 좀 하세요. 메뉴 개발도 하시고 특기가 있으면 1+1으로 변화된 것도 우리가 뭐 이제 페이스 리프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겉모양만 살짝 바꿔가지고 몇백만 원씩 더 받아.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해. 근데 새 상품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존 상품 뭐 이게 안 사 기다린단 말이야. 바꾸기 이런 것처럼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각자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리모델링 같은 것도 조금씩 더 꾸며도 돼요. 이럴 때 이런 거 투자야. 이건 낭비가 아니라 리모델링도 하시고 이런 거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좀 처리하시고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새 상품으로 만드는 뭐 저기 줄 하나 더 긋는다고 이렇게 수박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수박으로 우리가 깜짝같이 속일 수는 있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겁제는 상품 교체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눴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똑같은 돈이 나갔어도 원망하고 한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 진심을 바램을 똑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툼의 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인정과 나눔으로 이것들을 한다면 이것은 훗날 큰 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인연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나의 도움을 받고 그 위기를 견디고 나중에 큰 보답을 하게 되겠죠. 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보답입니다. 뭐 물질적인 보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눠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큰 복덕을 지으신 건 거죠. 그러니까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었다,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신다면 나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몰빵해가지고 안 나누려고 막 아둥바둥해서 하고 있다가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계산 철저하게 하시라는 걸 뜻합니다. 뭐 뒤로 빼고 줄 거 안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모조리
뺏기고 털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걸 쟁제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이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 겁재운에 인겁해서 쟁제하면 효과가 큰다라는 뜻인 거고, 말 돌려서 하려니까 힘드네. 인성 없이 재생관도 없이 그냥 쟁제하면은 모조리 싹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겁재에 싹 뺏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쟁제라고 하는데, 군겁쟁제라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모조리 가족 식솔들이 쟁제, 땅을 잃고 떠나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뭐 너무 무시무시한 말 해서 죄송해요. 그냥 월 운일 뿐이야. 사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올해 운세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6월일 뿐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가지 말고, 내가 좀 과몰입했다,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취소. 그냥 겁재 운이다. 상품 교체 좀 하자. 매뉴얼 좀 다각화 시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이 뭐뭐 있습니다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하나 조금 더 해가지고 뭐 뉴 메뉴 A 플러스 B 만들어 세트 메뉴 만들고 이런 것처럼 약간 상품성을 모색하자라는 걸 뜻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내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자, 마지막 수일간. 임수개수. 저는 이 수일간을 얘기할 때 항상 약간 알게 모르게 좀 좋게 얘기하는 게 있어. 왜? 나한테 수일간들이 귀인이라 주변에 있는 수일간들이 저를 참 이렇게 돌봐주고 살펴주시는, 일간뿐만이 아니라 오행이 천간에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 은연중에 이런 게 표현되는 것 같아. 그 수일간이나 천간에 수 있으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배려 혹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좋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임수 편인운입니다. 그렇죠? 편인운이 와서 뭘 합니까? 도식을 합니다. 식신을 만났습니다. 이걸 도식이라고 합니다. 자, 계수일간은 뭐냐? 정인운이에요. 얘가 상관을 만나는 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폐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도식인이 상관 폐인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편인과 정인, 사랑받다, 인정받다,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실력이 높아지다. 좀 멋진 운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상관 폐인까지 하게 되면은 내가 자격을 갖추다. 상관 폐인하면 뭐 아들 낳다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 자격을 딴다라는 의미도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만 내가 그동안에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내 실력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봉을 세워서 인정받으니 내 실력 가치가 아주 높아질 수 있는 때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겠죠. 남자의 사랑을 받을 거고 조직의 사랑을 받을 거고 팀원들의 사랑을 받을 거고 함께하는 사람들, 사장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을은 조직, 큰 틀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고귀하고 품위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인, 도장을 꽝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관 폐인까지 돼 있으면은 이제 공이 좀 커지죠. 내가 교화시킨다.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뜻이게 됩니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교화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뭐 거창한 걸 떠나서 내가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지금 편인 얘기를 못하고 있느냐. 운에서 편인이 오게 되면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 힘들다, 지치다,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다 이런 운이에요. 편인이 와가지고 식신을 도식을 하게 되면은 팔다리가 쑤신다, 아프다, 힘들다,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거 고쳐라. 잘못된 거 없는지 찾아봐라. 하루의 일과 중에 너무 무리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하고 너무 나태한 모습들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 생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나의 생활 태도 잘못된 거 있는지, 룰에 벗어난 거 있는지 점검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오행으로는 또 너무 좋아. 실력으로는 내가 드디어 그동안에 했던 가치들을 막 인정받을 수 있는 때야. 근데 육신으로는 편인이야. 아이디어, 편인은 첫 번째 아이디어, 사상, 철학,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만 살피는 게 아니라 외부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바깥에 잘못된 건 없는지, 힘들고 아픈 사람은 없는지, 내 새끼,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식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주변을 살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 여의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내가 룰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틀이 자꾸 변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너만 힘들 게 아니다. 주변도 살펴라가 바로 편인이에요. 그런 큰 마음을 갖고 이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살피기 위해서는 내 생활, 내 건강, 어떤 루틴, 일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지나친 게 있는지 혹은 부족한 게 있는지 게으른 게 있는지 습관이 잘못된 거 있는지 살을 빼겠다면서 계속 과자 먹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실력을 키우고 인정받고 싶다면서 내가 계속 게으르고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늦게까지 생각하고 넷플릭스 보고 술 마시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마음만 저 안드로메다로 가서 큰 성공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성공은 거대한데 노력은 미천하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챙기라. 잘못된 거, 뼈마디가 쑤시는 거 이게 운동 부족인지 아니면 내가 생활 습관의 잘못인지 판단하고 그래서 큰 병으로 키우지 말아라. 도식 되면은 첫 번째로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식, 목구멍, 항문, 자궁 이런 생식기 이런 쪽으로 이, 치아 이런 쪽 병원 가서 치과도 좀 다녀오셔라 이런 것을 뜻하고 건강검진도 한번 받고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잘못된 거 있는지 점검도 하고 생활 습관도 보고 주변 사람의 아픈 사람 있는지 나도 한번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고 이해해 주자라는 게 편인의 운입니다. 꼭 나쁘게만 볼 필요 없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자라는 뜻입니다. 내 눈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가 틀어졌는지 잘못됐는지 어깨가 내려갔는지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건 거예요. 나도 살펴보고 내 주변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화극금 금생수라고 하는 나의 가치와 실력이 엄청 커져서 금생수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실력을 알아줘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중에 부족한 건 없는지 무언가 하나 비고 잘못된 건 없는지를 찾아서 보완한다면 이 하반기가 볼만할 것입니다. 왜? 지금 그 점검의 시기에 점검을 했으니까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시기에 내 역할을 인정받을 거니까 이렇게 운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사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6월 달은 계절의 기운이 변화하는 변곡점입니다. 여름,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로 넘어갈 것인지 뜨거운 여름에 낙과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중간 관리자로 넘어가서 아니면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더 큰 가치와 더 큰 신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변곡점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100일 동안 눈 딱 감고 다른 거 다 제끼고 나한테 꼭 필요한 한 가지 아주 쉬운 목표 한 가지를
100일 동안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나는 뭐 스트레칭 하겠어.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빼먹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책 읽겠어. 하루에 10분 영어 공부하겠어. 하루에 10분 전공 서적 리서치 하겠어. 하루 10분만 1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10분이 100일 후에는 이제 막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막 10시간도 부족해. 더 하고 싶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가 실력이 막 커가는 게 막 느껴질 거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그러면 나가서 놀 시간도 없어. 귀찮아. 사람들이 부르면 잠자고도 싶지 않고 아침에 눈이 막 번쩍번쩍 떠져. 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걸 만드는 시작점이 이 시기. 지금부터 100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지금부터 난 무엇을 언제 몇 시에 100일 동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건수행 다녀온 다음에 댓글 살펴보고 제가 답글 달게요. 저 날씬해져서 돌아올 거예요. 아주 배 홀쭉해져가지고 아주 막 건강, 지금 감기 목소리가 아닌 뚝 떼가지고 저도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화끈하게 하반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 뜨거운 여름 치열하게 한번 버텨봅시다. 몰입하고 집중합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